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증시 나름 선방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방은 무슨 이게 뭐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해외 증시를 먼저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을 조금 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를 싹 보게 되면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조금 올라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과도한 우려감 아닌가. 금리 아직 올린 것도 아니고 올린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이유가 있니?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인 건지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어느 정도는 하락이 멈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독일도 많이 빠졌고 상해도 많이 빠져 있고 항생도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버티는데 왜 우리나라는 빠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역발상 투자 이 내용을 많이 보셨다든지 또는 주식 강의 제 무료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데서 제가 힌트를 계속 드렸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미국이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을 잘 보지 않지만 이걸 안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내가 외국인이라도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 아무래도 신뢰도 굉장히 높고 탄탄하고 경제도 지금 굉장히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은 국가에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거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이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나라에 돈을 맡기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시중은행에 있는 1금융권에다가 돈을 맡기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저축은행에 맡기는 게 나을까인데 저축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의 차이는 아무래도 돈의 안전 때문이겠죠. 그것 때문에 어디 맡길까 고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축은행이 돈을 좀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정도 차이면은 차라리 그냥 안전한 데 맡기는 게 낫지 않니? 라는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투자의 비중을 많이 늘려놓느니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자산들을 팔고 나가니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수급은 외국인들이 왜 팔까? 또는 외국인들이 팔아서 떨어진다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합리적 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한국인의 이제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한국을 바라보면 아니 선진국인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엄청나게 잘 나가는 이런 국가를 왜 투자를 안 하는 거야? 라고 볼 수는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런 국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를 좀 진행해서 리스크를 줄여놓는 것이 맞고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고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느니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지금은 우리나라는 미국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또는 미국이 버틴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밀릴 수 있는 미국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약간 생겨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와 있지 않나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도 저점을 갱신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이 멎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하락이 멎을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약간 머뭇거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자리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은 해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폭락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폭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추세상 흐름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폭이고 이건 전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무서운 거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지수의 예상 체결 지수 모양은요.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장 시작 전입니다. 장 시작 전에 아침 8시 40분에 장 시작 포인트는 잘 보이시나요? 6.14%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6.14%로
떨어져서 출발할 것 같다가 올라왔죠. 코스피도 만만치 않습니다. 1.7%나 빠졌다가 출발할 것처럼 보이다가 0%대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대매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지수가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나온다. 그것 때문에 지수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악재가 10%밖에 안 떨어질 악재인데 반대매매가 나오면은 30% 4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기업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투자자들의 자산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기는 하락인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무조건 기업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거나 기업이 나쁘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폭락은 아니기 때문에 과하게 겁먹을 것도 없고 과하게 기회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금이 투입이 될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갈 지연정 그래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하락세이기 때문에 뒤에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한 사람이 여기 올라올 때 팔 수 있을까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기억나나요? 현금화는 떨어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죠. 그때 뭘 했나요? 에이 떨어지면 해도 돼 라고 하신 분들 지금 정말 울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99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거지 난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한 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안 되니까 하지를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락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상승세로 바뀌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코스피 더 내려갈 것이 당연하게 되어 버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진짜 더 내일도 내려갈 것인가는 이제 FOMC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FOMC 결과가 별거 아니라 해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명절 이후에 그러니까 명절 동안에 악재가 없다면 밑으로 안 빠질 것이고 악재가 생긴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겁니다. 왜냐? 명절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쪽은 쉬지만 미국 쪽과 유럽 쪽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증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세계는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인 거지 뭐 정치도 하고 있고 경제도 하고 있고 군사적인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저는 매도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다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코스피가 지금은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건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푸른기술, 대원전선 그리고 에너토크까지 급등 나와 있지만 대단한 기업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죠. 역시나 잡주에 가까운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20개 종목이 있지만 사실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급등을 많이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요즘은 급등했던 기업들은 최대한 빠르게 팔아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해 본다면 대원전선 물려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원전선요. 아무래도 전선 관련주가 올라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구리 가격 올라갔으니까 괜찮다 그런 기대감들로 매수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빠졌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N자 반등에 가깝다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든 얼마 되셨다면 제 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급등 나왔다가 빠진 다음에 이렇게 N자 반등의 형태로 올라오게 됐을 때 그게 폭등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상당히 드문 일이에요. 그게 코이즈라고 하는 기업 있죠. 코이즈 보여드릴 텐데 코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날아가는 경우가 생겼지만 이건 진짜 드문 경우예요. 100개의 종목 중에 1개 나올까 말까라는 거죠. 그 말은 보통 이렇게 N자 반등의 형태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분의 절반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원전선은 그것도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막이었던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기 때문에 겨우 속도를 줄이는 그러니까 하락은 이제 멈출 가능성은 있으나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관련 테마로 엮여가지고 또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거 2,300원, 200원 정도 200원, 300원 올라오면은 바로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려 계시는 분들은 빠르게 탈출하시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정치 테마니까 대선 전까지는 들고 가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배짱이 있다 조금 난 뚝심이 있고 배짱이 있고 깡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저 대선까지 한번 들고 와 보시길 바라겠고 그게 아니라 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래? 라고 하신다면은 적당히 타협 보고 2100원 선부터는 매도가 맞다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에노토크입니다. 에노토크도 빠졌다가 N자 반등 나오고 지금 밀렸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빠졌을 때 여기서 다시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 말은 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번 상승은 지난번 상승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12,000원 언저리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께서 탈원전 백지화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원전 관련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게 됐는데 사실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기업이지 않나 싶네요. 저것도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푸른기술도 오늘 올라왔습니다. 푸른기술은 왜 올라왔을까? 보통은 철도 테마로 엮여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뭐 현대 위아에다가 뭐 로봇 관련 제품 그런 것들을 납품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엮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 6억, 4억, 1억 그리고 적자까지 굉장히 지금 저조한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엄청나게 올라올 만한 제목이 될까라고 한다면 그건 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테마가 테마인지라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보장해 드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과한 상승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려 계시는 분들 의외로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1,000원대부터 12,000원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정리 관점에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오늘 상한가에서 얻을 수 있는 종목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상한가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제일 세다고 하는, 시장에 가장 돈이 많이 몰린다고 하는 곳이 별 볼 일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별 볼 일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잠깐 멀리 떨어져서 휴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금 들고 있으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슨 얼토당토 안 한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고 현금 들고 있는 것도 투자입니다. 투자는요,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투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명심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시장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지 않을 거니까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